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제 불쌍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 전에 어금니 아빠 사건이 있었죠. 어금니 아빠. 그 불치병을 앓고 있는 딸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많은 기부금을 이제 거둬들여가지고 모아서 그걸로 호화 생활을 하고 5만 가지의 사기를 치고 범죄를 저지른 남자가 하나 있었죠. 불치병에 걸린 어떤 자기 딸을 이용해갖고 방송에도 나오고 뭐 자기 그 SNS 활동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돈을 모았다고 이제 기억이 나는데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났는데 아무튼 그 남자분이 어금니 아빠라는 분이 정말 극악무도한 범죄자였는데 일반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제 사연을 듣고 그죠? 사연을 듣고 너무 불쌍하다고 엄청나게 많은 막 기부를 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 10매덕을 막 이제 모금을 해갖고 이 돈을 이 남자가 가지고 이제 그 돈 중에 일부만 이만큼 떼갖고 자기 딸 치료하는데 잠깐 쓰고 나머지는 막 호화 생활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막 그런 사건 한 번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는 살인사건까지 이제 일으켜갖고 이제 그 재판받고 뭐 이런 일이 전에 있었죠. 우리나라 분들은 굉장히 정이 많고 누군가 이제 좀 불쌍하다 그러면 굉장히 막 돕고 싶어서 막 안달복달하는 그런 또 민족성이 좀 있어요. 정이 좀 굉장히 많죠. 눈물이 많고 그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 우리는 누구를 보고 꼭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나 이 불쌍하다는 감정의 뿌리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 것일까? 그죠? 요거 한번 제가 얘기해 보려고 이제 어금니 아빠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보고 자꾸 불쌍하다고 하는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은 불쌍한 존재는 이 우주에 전혀 없다.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제 그 핵심 포인트예요. 우리가 불쌍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어떤 생각을 깔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살면서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하죠. 그죠? 갑자기 막 삶이 어려워져갖고 막 거짓골이 돼있어. 잘 살다가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죠. 그래갖고 이제 이 일이 왜 벌어진지도 나는 알 수가 없고 나는 어느 날 갑자기 이 꼴이 된 거예요. 삶이. 그래서 막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만 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딱 됐다고 쳐요. 그죠? 불쌍하죠. 왜 불쌍하냐면 내가 이 일이 일어난 원인을 모르고 있죠. 이 일이 일어난 원인을 모르니까 해결책도 몰라요. 나는 그냥 고스란히 앉아갖고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호전시킬 만한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그냥 주저앉아갖고 그냥 우연하게 상황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죽치고 앉아있어야 돼요. 그러니 어때요? 당연히 불쌍하죠. 그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내가 되게 불행해졌다. 갑자기 어떤 이 사건이 터져갖고 내가 오늘 갑자기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는 사건들 과연 이런 사건들이 아무 이 원인이 없이 무작위하게 막 일어날까요? 우연하게? 그리고 나는 그 사건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걸까요?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삶에 대해서, 삶의 깊이에 대해서 사실은 거의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 5,000년 동안을 살아왔죠. 우리는 그냥 우리가 아는 한도 내에서 우리식으로 그냥 이해를 하면서 삶은 이런 거고 저런 거야 라는 우리만의 논리를 그냥 만들어 놓고 그 논리 안에서 그냥 그걸 만지고 놀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삶의 목적을 모르고 이게 왜 펼쳐졌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를 아예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이 삶 자체도 우연이고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우연의 연속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그 원인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수준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치야 어떤 방식으로 이게 펼쳐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알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그냥 다 우연으로 일어난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은 지식사회죠.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지식을 굉장히 많이 갖춰갖고 다 똑똑해진 상태예요. 지금은 이제 이 지식을 다 갖추고 진리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이미 와버렸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지식이 모자랐기 때문에 그냥 모르고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대충 살고 그냥 당하고 살고 억울하게 살고 그러고 살아왔다고 치지만 지금 우리는 이제 모든 것에 대한 답을 받아들고 삶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떠한 규칙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서 여기에 맞게 우리가 나의 삶을 펼쳐나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우리가 옛날에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정법이라는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이제 자연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하죠. 자연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어떻게 돼요? 삶의 목적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외에도 다른 삶들이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고 또 이 미래의 삶도 있다는 것도 알게 되죠. 그럼 이 삶 속의 삶과 삶 사이의 어떤 인과성에 대해서 우리가 대충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정확히 알게 되면은 이 삶 속으로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분명히 어떤 나의 영적인 진화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학생으로 치면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실력을 갖추어갖고 내가 무사히 졸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활동을 하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은 대자연의 법칙이 있고 우리는 그 법칙에 준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까지 알게 되고요. 만약에 자연의 순리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살면은 삶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으로 간다는 것까지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삶의 목적을 하나 알게 됨으로써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도 하나의 큰 흐름을 알게 되고 그 근본 이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살면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저렇게 살면 저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아 이것은 우연하게 나한테 갑자기 다가온 것이 아니라 내가 원인 제공을 해서 일어난 일이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내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내가 공부가 된 만큼은 내가 컨트롤하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저것 아무것도 모르고 살 때는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서 그 이상의 뭐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이 헤매고 살았지만은 지금은 원인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내가 노력을 하고 그러면은 비슷한 일이 다음 순간에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나의 삶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를 내 내면에 딱 세워놓고서 여기에 따라서 내가 미래를 설계를 해나가고 커다란 방향성에 대해서도 내가 어느 정도 내 의도대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마련이 되는 것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개념을 갖고 살고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오늘 갑자기 우연하게 불행한 사건이 터져갖고 내가 이렇게 됐어라는 말을 할 수 있나요? 없죠? 뭔 일이 일어났죠? 이거 뭐지? 내가 뭘 잘못했나? 아 그런 부분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잘못을 하고 다녔는데 그래서 이런 결과가 왔나 보다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공부가 진행이 되는 과정 중에는 항상 정확하지 않죠. 정확하지 않을 때가 더 많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게 가면 갈수록 명료해지고 많은 경험을 함에 따라서 내가 이런 거에 대한 진단을 좀 더 정확히 내리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내가 길 가다 차 사고 났는데 내가 불쌍한가요? 아니죠. 불쌍할 일이 없죠. 왜? 이게 왜 왔는지를 대충 아니까. 그리고 다음 순간에 내가 내 남은 여생에 차 사고가 안 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내가 대충 아니까는 내가 거기에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저는 뭐예요? 내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내가 힘이 생기는 거죠. 뭐가 불쌍해요? 불쌍할 게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니까 그게 불쌍한 거죠. 나는 잘못이 없는데 불행한 일이 일어났어 하니까 불쌍해지는 건데 결국에는 자연의 법칙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어때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불행한 일은 절대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불쌍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의 깊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감정상의 오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학교를 갔는데 우등생이 있고 뭐 열등생이 있겠죠? 어느 학교에 갔는데 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다 같은 학교는 없죠. 일률적으로 다 이제 다양하죠. 상위권 학생은 그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상위권인 것이고 하위권은 열심히 안 해서 하위권인 것이에요. 그죠? 거기서 공부를 좀 잘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불쌍한가요? 전혀 불쌍하지 않죠. 걔네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을 보고서 본받아서 열심히 하면 다 성적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학교에 우리가 들어와서 내가 나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정말 우주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학생으로서 생활을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불쌍해질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불쌍하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이 우주에는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삶이 학교와 같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서 절대 불쌍해질 수가 없다. 불쌍한 사람은 이 우주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저의 결론이고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하나 더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연하게 삶 속에 들어와서 우연하게 살다가는 삶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사회를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층의 사람들이 살고 있죠. 어떤 층은 굉장히 부유하고 어떤 층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삶의 목적을 모르는 상태에서 바라보면 이것은 완전히 모순으로밖에 안 보여요. 아니 우리는 다 평등하고 다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잘 사는데 우리는
저 어떤 사람은 왜 저렇게 어렵게 사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모순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많이 누리고 사는 사람 보면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불평을 할 수 있고. 근데 이런 잘못된 개념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이 좋은 대우를 받는 거에 대해서 쟤는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이 너무 마땅해, 쟤는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머지 학생들이 다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한다고 하면, 내가 공부 못한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학생을 보고 아, 저것은 뭔가 좀 모순이고 저건 평등하지 않아, 저건 불공평해 라고 생각을 하고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할 일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죠? 걔가 받을 만한 대우를 마땅히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죠. 아, 제가 공부 열심히 하더니 야, 참 좋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부럽다. 그죠? 부럽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내 태도는 어떻죠? 나도 저렇게 되려면 공부 좀 해야 되겠다, 나 열심히 해서 나도 다음 단계로 가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펼치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 평등하네, 평등하지 않네, 이런 얘기 자체가 나올 일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대해서 얼마만한 깊이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리고 이 삶이 돌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공부가 진행이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나, 우리가 이제 사회를 바라볼 때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해할 수 있는 깊이가 달라지고 함부로 이런저런 불평을 하고 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정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게다가 또 이제 어금니 아빠 같은 이상한 사람들한테 단지 불쌍하다는 이유로 돈을 막 보내줘갖고 그 사람이 그 돈을 갖고 사회를 매우 어지럽게 만들었죠. 거기에 내가 이제 동참을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금니 아빠가 아무리 불쌍해 보이지만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의 삶을 그렇게 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 책임은 그 사람 자신에 있는 거지, 그 사람은 아무 죄가 없는데 삶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거 하나만 바르게 알아도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180도 바뀌면서 자연의 법칙에 반하는 행동을 덜하게 되고 그 순리에 맞게 살아감으로 해서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거나 어느 날 갑자기 불행한 사건이 확 닥쳐갖고 갑자기 막 힘들어지거나 이런 일만큼은 어느 정도 우리가 방어를 해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미래를 설계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세요.